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마저 끝내고 그리고 다음 뒤에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까지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186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산 장려 운동, 또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자치 운동 이 세 가지의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볼 건데, 농촌 계몽 운동은 뭐냐면 이제 20년대 말부터 해서 시작된 농촌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어떤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신문사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문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죠. 이 두 신문사가 이제 농촌 계몽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먼저 보면은 여기 조선일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밑에 나오죠.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일보는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동아일보 있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여기에 밑줄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을 진행합니다. 네, 이 브나로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죠. 이건 이제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좀 어떤 교육을 잘 받은 지식인들이 이제 민중 속으로, 특히 이제 농촌에 사는 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떤 지식, 어떤 의식, 교육 등을 이제 전파를 하고 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거죠. 이런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은 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29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구분을 해두셔라 하는 거.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산 장려 운동부터 밀립대학 성립, 자치운동, 농촌 계몽 운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그거의 특징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 일부 운동 같은 경우, 이런 브나루드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1920년대에 주로 이루어진 실력 양성 운동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여기 밑에 따라 네 번째 줄에 밑줄.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어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거리가 있었고 일제 탄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의열투쟁, 또 무장 독립전쟁 같이 직접 일본에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일투쟁과는 이제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대부분 거의 다 실패로 끝난 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력 양성 운동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형태인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민 운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운동을 볼 건데, 이것도 이제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1920년대에 보면은 쌤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 세계사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하긴 했지만 20년대부터는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사회주의라는 건 이제 자본가, 쉽게 말하면
부자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자본가들을 이제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농민들, 조금 어떤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농민들과 이 노동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주장을 펼쳐나간다. 우리 어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이 마인드로 시작이 된 게 바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에요. 1920년대. 자, 일단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187조 밑에 단락에 나와 있죠. 자,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이때 당시에 단체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조선농민총동맹이 있었습니다. 조선농민총동맹.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똘똘 뭉쳐서 어떤 투쟁, 쟁의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나갈 단체, 조선농민총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투쟁, 쟁의를 이어나갑니다. 이 투쟁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생존권 수호를 위한 소작쟁의.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따 노동자들의 운동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20년대 산미증식계획,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나나요? 이러한 작업들, 일본의 어떤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든 와중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들이 이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또 이제 소작류,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나오는 어떤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이제 가져가는데 지주들이 이걸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가마니를 생산했어. 100가마니를 거뒀으면 그 중에 막 70가마니나 많이 가져가. 그럼 남는 게 30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너무 이제 착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작류 문제, 그리고 어떤 농민들에 대한 대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이제 쟁의가 이제 펼쳐지는데, 대표적인 쟁의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자,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밑줄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죠. 1923년부터 24년에 걸쳐서 이런 농민들의 투쟁입니다. 이제 암태도는 이제 목포 쪽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암태도에 이제 농민들이 아까 말했듯이 소작류를 너무 과도하게 뜯기고 또 농민으로서의 어떤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불만을 갖고 직접 목포에까지 가서 이 암태도의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펼칩니다. 이게 대표적인 쟁의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요구를 결국에는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이 쟁의가 마무리되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0년대 농민운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88쪽 노동운동을 볼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이제 노동자들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이념이 퍼져나가면서 이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을 해서 이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농민들처럼 노동자들도 이제 단결을 해서 단체를 구성하죠. 이제 아까 농민들은 조선 농민 총동맹이었잖아요. 노동자들은 조선 노동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똑같이 단체를 결성하고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이 노동자들도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이 또 나와 있죠. 주로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길게 일하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달라.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없애고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쟁의가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대표적인 노동투쟁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원산 총파업. 무슨 총파업이요? 원산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라. 1920년대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입니다. 알겠죠? 원산 총파업에 관한 글은 여러분이 여기 역사 속 이야기 188쪽 자료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단락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920년대의 농민 노동운동을 살펴봤는데 1930년대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양상이 바뀌어요. 여기 또 나와있지만 1930년대는 농민과 노동자 운동이 좀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1920년대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근데 1930년대는 어땠냐? 자, 여기에 밑줄 칩시다. 밑줄. 자, 농민 노동운동이 단순히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이 농민들 노동자 운동이 1920년대에는 이제 생존권 보호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막 일본에 막 직접적으로 막 대항하고 이런 거는 과는 이제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30년대 들어오면서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결국에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이 농민 노동 운동이 항일 투쟁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운동을 이제 더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농민 노동 운동이 점점 위축돼 가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